안녕하세요. 오토리 박기동입니다. 네, 비 오는데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늘 네, 람보르기니의 테메라리오 만나러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테메라리오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게 그 8기통 트윈터보에다가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핸들링과 엄청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레브엘토는 시승을 해봤는데, 레브엘토는 어쨌거나 서킷에서 만나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테메라리오를 드디어 서킷에서 만나보려고 나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아주 재밌는 시승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서킷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출력이 920마력. 이게 기본 8기통 트윈터보 4.0이 800마력에 전기 모터가 3개잖아요. 앞쪽에 110kW짜리 2개, 뒤에 110kW짜리 하나 합쳐가지고 다 합치면 이게 10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데, 시스템 최고 출력을 920마력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로백 2.7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정도 성능을 갖췄는데 제로백 2.7초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자, 드디어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레브엘토 탈 때도 그랬는데 일단 승차감이 엄청 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조금 편하게 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우선 스트라다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자, 테메라리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PHEV잖아요. 이미 레브엘토를 통해 가지고 전기 모터가 3개가 적용되어 있는 PHEV를 한번 경험을 해 봤었는데요. 근데 테메라리오랑 아무래도 이제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차이가 나고 세팅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PHEV 시스템은 상당히 유사해요. 레브엘토 같은 경우에는 V12 자연흡기 엔진을 쓰죠. 근데 테메라로는 V8 트윈터보 엔진을 쓰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는 각각 출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계속 이제 PHEV 시스템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인데, 자연흡기 12기통이면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테메라리오가 아무래도 그러면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메라리오의 장점은 트윈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8기통이다 보니까 회전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어서 최고 회전수가 무려 1000rpm까지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레브엘토는 최고 회전수가 9500rpm이었거든요. 자연흡기 12기통에 9500rpm이면 그거 진짜 완전 미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V8 트윈터보인데도 회전수가 1000rpm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회전수 1000rpm의 V8 트윈터보 엔진인데 전기 모터 3개가 더해지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성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앞쪽에 전기 모터 2개가 그 자동적으로 토크 벡터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 자체가 엄청 예리해져요. 지금 테메라리오는 레브엘토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스트라다 모드인데도 핸들을 감은 상태에서 엑셀을 조금 밟았는데도 바로 휙 돌아가네요.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 가지고 아주 조심해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밟으면 바로 쭉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앞쪽에 전기 모터가 2개 더해진 것이 그 코너링 핸들링 실력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실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자, 이번엔 이제 바로 코르사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확실히 시끄러워졌죠. 아까 스트라다 모드는 진짜 시내에서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르사 모드로 바뀌니까 엄청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지금 직선에서도 그냥 계속 휠스필이 납니다. 이건 진짜 비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죠. 근데 엄청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코르사 모드에서도 엑셀을 깊이 밟으면 차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데 차체가 어느 정도 슬립을 다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름 재밌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응답성 자체가 진짜 좋아요.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쫙쫙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회전수 8000, 9000, 15000. 드디어 제가 1000rpm을 경험해 봅니다. 이게 소리가 진짜 다르구나. 이게 그 12기통의 지난번에 레브엘토의 9500rpm이랑 소리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엄청 고회전 사운드가, 특히나 8기통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훨씬 더 날카로워지네. 와, 멋있다 이거. 이러면 달라지지. 저는 레브엘토가 있는데 테메라리오로 간다는 건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와, 테메라리오의 이 1000rpm 사운드, 이거는 예술이에요. 와,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 나잖아. 와, 대박이다. 와, 이 사운드 맨날 즐기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죠. 와. 자,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테메라리오가 매력이 쩌네요. 와, 레브엘토가 훨씬 멋있잖아요. 근데 테메라리오는 이게 8기통 자연흡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주행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빗길이라는 게 또 아쉽기도 하고, 다음에 꼭 시승차를 확보를 해가지고, 와, 이 1000rpm의 이 진짜 저도 처음 가보는 20몇 년의 자동차 기자 역사에서 처음으로 1000rpm에 도달해보는 순간이었거든요. 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네요. 테메라리오는 확실히 성격이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차는 1000rpm에 이르는 그 고회전 사운드와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예리한 핸들링,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정도의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봉인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인을 해제하면 제로백 2.7초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3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의도적으로 봉인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죠. 아쉽죠. 좀 야속하죠. 람보르기니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봉인을 좀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진짜 멋있네요. 1000rpm, 와, 최고. 자, 드리프트 레벨 1에서 한번 오버스티어를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줄였다가, 근데 이게 스핀이 많이 안 나는구나. 이게 분명히 오버가 살짝씩 나는데 제어를 되게 빨리 해버리네요. 레벨 1에서는. 레벨 3. 그렇구나. 너무 잘 쳤어요. 자, 이제 바로 앞쪽으로 가실게요. 야, 이거 재밌는데? 이 레벨 3가 이거 신의 한 수인데.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가서 제어를 하는 거죠. 제어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가서 완전히 하려면 이제 아예 수동으로 꺼버리면 되고. 네, 맞아요. 야,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네요.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씬하죠. 이게 우라칸에서 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에서는 약간 우라칸의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레브엘토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그 번개 마크 그런 느낌들을 조금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우라칸에 비해서는 늘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헤드라이트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좀 늘씬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조금은 더 웨지를 많이 살려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여기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켜면 윗부분만 깜빡깜빡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브엘토보다는 조금은 얌전한 느낌이 드는데 레브엘토보다 좀 늘씬한 느낌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레브엘토랑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도어죠. 이거는 도어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라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칸도 시저도어를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레브엘토는 시저도어고 테메라리오는 옆으로 열리는 도어여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기 흡입구 자체를 가로로 핀을 하나 박아가지고 굉장히 예리한 느낌을 잘 살려뒀습니다. 여기 뒤쪽으로도 공기 흡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테메라리오랑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룸이에요. 지금 엔진룸이 어쨌거나 커버를 씌워놨잖아요. 안쪽에 엔진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커버 자체 없이 그냥 바로 엔진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커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뒷모습에서는 가변 스포일러 그대로 아주 크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가 이렇게 일자로 잘린 게 아니라 약간 뒤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는 지난번 레브엘토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도 가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 엄청 과격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핀이 써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뒤쪽 타이어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빼가지고 공기가 바로 빠지게끔 디자인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테일 파이프가 위에 두 개가 박혀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진짜 람보르기니의 엄청 넓고 빵빵한 그런 느낌들을 제대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보면 옛날 디아블로 느낌이 살짝 나네요. 요 핀 형태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디아블로 느낌이 살짝 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레브엘토가 디자인은 승이긴 하죠. 특히나 앞모습에서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레브엘토가 훨씬 더 멋지고 과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테메라리오만의 매력이 무언지를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거기에서 매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실제로 좀 전에 주행을 해보고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승하는 모델은 차가 바뀌었습니다. 테메라리오의 알레게리타가 뭐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알리오 올리오 아니고요, 마르게리타 아니고요. 알레게리타는 경량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야르도의 슈퍼레제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가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패널도 카본들이 많이 적용되고 에어로다이나믹도 많이 적용되고 그래서 무게가 25kg이 줄어들었고요. 에어로다이나믹과 다운포스가 60% 이상 더 늘어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킷을 주행하기에 최적화된 테메라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스트라다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르사 모드로 한번 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량화 패키지가 적용돼 가지고 서킷에서 좀 더 경쾌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다운포스도 늘어난 만큼 다운포스가 60%가 늘어나면 와 코너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놈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제대로 즐길 수는 없습니다만 와 이거는 이 차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00rpm으로 올라가면서 그 사운드뿐만 아니라 차가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주행이 정말 매력이었는데 그런 매력들을 10분 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알레게리타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스트라다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레브엘토보다 전체적으로 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레브엘토가 엄청 예쁘고 화려한 데다가 사실 좀 과격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매끈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도로에서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이 차가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트라다 모드에서도 이번에 패들 시프트를 써서 회전수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소리가 8,000, 9,000, 와. 야, 이 10,000rpm으로 이 차는 모든 것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10,000rpm 하나만으로 이 차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코르사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사, 오케이. 그리고 퍼포먼스. 야, 소리가 확실하게 더 강력해졌고요. 근데 지금 사실 노면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알레게리타를 제대로 경험하기가 지금 직선에서도 야, 좋다. 일단 그래픽도 엄청 더 화려해졌고요. 진짜 과격한데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이게 노면이 안 좋은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뒤가 쫙쫙 미끄러지죠. 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와, 이거 사실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테메라리오가 이게
레브엘토가 워낙 화려하고 예쁘게 생기고 걔는 또 시저도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테메라리오는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레브엘토랑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7,000, 8,000, 9,000, 만. 오, 와. 야, 이 9,000rpm, 10,000rpm 이거는 진짜 너무 멋있네요. 와, 여기서 이 속도가 지금 좀 살짝씩 밀려나는데 느낌이 진짜 좋아요. 야. 방금처럼 쭉 미끄러지는데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륜의 구동력 배분을 완벽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날아가지 않고 속도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게 컨트롤이 돼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날카로워. 너무 매끈하고. 레브엘토보다 여기에 빠질 것 같은데. 야, 정말 매끄럽다. 이야, 대박이다. 레브엘토랑은 다른 그런 테메라리오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네요. 경쾌하다, 날카롭다. 사실 뭐 레브엘토는 제로백 2.5초고 얘는 2.7초니까 파워나 뭐 그런 면에서 좀 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경쾌함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이거는 재밌게 타려면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브엘토도 사실 상당히 좋죠. 레브엘토도 서킷에서 한번 탈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야, 이 10,000rpm을 자꾸 즐기고 싶어져. 와, 제가 일부러 코너에서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서 오버를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오잖아요. 와, 느낌이 재밌습니다. 이게. 오. 재밌다 이거. 드리프트 모드 이거 정말 재밌게 방금은 드리프트 모드 켠 거 아닙니다. 아닌데도 아까 체험해 봤듯이 드리프트 모드 제대로 잘 활용하면 이런 서킷에서도 코너들마다 드리프트로 돌아 나가는 느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 쩐다 진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지금 카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카본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놨습니다. 실내에는 그렇게 해서 시트도 지금 카본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수동으로 조절하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게를 25kg 줄였다라는 거죠. 손잡이도 끈으로 마련되어 있죠. 경량화는 이렇게 해야죠. 외부에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다 카본이 되어 있죠. 사이드에도 지금 카본으로 스포일러를 마련을 해놨고요. 사이드 미러도 카본,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립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운포스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도 좋아지고요. 거기다가 무게가 25kg 줄어들어서 서킷 주행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알레게리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레게리타 한 번만 더 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레브엘토랑 말씀드렸듯이 주행하는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더 경쾌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 게 엔진 회전도 얘가 회전수도 훨씬 더 높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레브엘토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뒤쪽에 있는 전기 모터가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뒤쪽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안에서 클러치하고 엔진 사이, 그러니까 크레이크 샤프트랑 전기 모터가 거의 직결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회전수가 10,000rpm까지 올라가는 게 당연히 이제 뭐 그 8기통이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레이스카에서 쓰는 레이싱 엔진의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고RPM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거거든요. 와, 느낌 진짜 좋다. 지금 스트라다 모드에서도 느낌이 정말 좋은데 바로 코르사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야, 느낌 좋다. 이게 확실히 이제 놈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과격하게 지금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와, 3단에서 레드존 10,000rpm을 치면 느낌이 정말 끝내주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테메라리오 시승을 마쳤는데요. 맨 처음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레브엘토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근데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경쾌하고 정교하고 그런 느낌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어서요. 서로 성격을 달리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브엘토는 기암인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나 뭐 시저도어도 적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런 반면에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포츠성이 강합니다. 경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선택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물론 가격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테메라리오는 4억 5천에서부터 시작하고 레브엘토는 7억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테메라리오는 테메라리오만의 선택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게 오늘 제일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테메라리오도 다시 한번 시승차를 빌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거 보세요. 드리프트 장난 아니죠? 와, 느낌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유명산에서 1000rpm 쓰면 어떤 느낌일지. 와. 아, 진짜 1000rpm이라는 그 숫자 하나로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어.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선 궁금한 게 그 모터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110kW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모터를 쓰고 있는지 3개가 다 똑같은 제원의 모터인 건지 그 다음에 레브엘토도 다 110kW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모터를 쓰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10kW는 동일하긴 하지만 in 스펙 use on the 자체는 Revuelto. 좀 다릅니다. Of 그래서 course, 앞에 있는 두 but 개의 the 모터는 동일하고 specification of the rear, 뒤에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e rear model is 그러면 지금 그 예전에 레브엘토도 시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느낌이 꽤 유사하잖아요. 엔진이 있고 모터 3개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자연흡기랑 터보랑 그런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좋았는데 레브엘토는 조금 많이 좀 터프한 느낌이 매끄럽고 경쾌하고 그런 세팅이 원래 의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된 건지 레브엘토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의도를 한 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두 모델 간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엔진이 좀 다르기도 하죠. 스펙 같은 경우에는 레브엘토는 12기통의 자연흡기가 들어가고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트윈터보로 8기통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크의 배분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다르고 이 모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좀 다른데 테메라리오는 크랭크샤프트에 들어가고 레벨2 같은 경우는 기어 박스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일단은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타면서 토크의 분배를 운전자가 또 많이 느끼게 하고 특히나도 그게 RPM별로 구간별로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 RPM에서는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토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 파워가 느껴지게 만들었던 거고 거기서 점점 가속화가 되면서 이 모터의 푸시를 뒤에서 느끼게끔 했고 2000rpm에서 5000rpm 사이에는 터보의 가속감을 느끼고 6000 이상부터는 그 8기통 엔진의 가속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서 10,000rpm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사운드도 같이 들어갈 텐데요. 점점 선형적으로 증폭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고 고주파수의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해낸 겁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은 예를 들어서 8,000rpm, 9,000rpm까지 갔지만 터보 엔진은 6,500rpm을 넘기기가 예전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터보인데도 요즘은 이제 뭐 9,000rpm까지도 많이 가는데 얘는 무려 10,000rpm까지 가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터보 엔진을 10,000rpm까지 돌릴 수 있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를 저희가 명명하기도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설계나 아니면 생산이나 그리고 개발 자체도 산타카타 볼로네제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양산형 엔진 중에서 10,000rpm을 최초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냐면은 사실 진짜로 레이싱 모델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와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티타늄 로드나 또는 밸브가 들어가고 또 크랑크샤프트도 평판 크랑크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싱 모델에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요소들이 사실 회전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고 회전도를 높이는 요소들이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120마력에서 이게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토에 가깝긴 한데 지금 이게 파워트레인이 이미 8기통 트윈터보가 800마력이 넘고 그리고 전기 모터 3개를 합치면 사실은 합산으로 1000마력도 가능한 기본 파워트레인인데 지금 920마력에 제한을 해놨고 제로백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여러 브랜드 모델들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 파워트레인이라면 제가 봤을 땐 제로백 2.3초도 가능한데 지금 얘는 2.7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봉인을 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Temerario has a long life. I know. Actually, I know. So, 앞으로를 기대해 주세요. 아마 many surprises 테메라리오가 with this car. 그 생명 주기가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you followed Lamborghini since long time. You know 앞으로도 더 our 많은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derivatization 있습니다. strategy. 그래서 저희가 어떤 So 새로운 Temerario will come with many 서프라이즈를 surprises. 보여줄지 아마 기대를 하실 텐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한 거 이상의 답변을 주진 않으시네요. Maybe it's not the answer that I wanted, bu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